근데 이제 두 번째 월드컵 1962년 가린샤가 진짜 주연이 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좋게 말하면 뚝심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죠. 고집이죠. 아집과 고집이죠. 벤투의 고집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정도 돼야지. 안녕하세요. 축팬 서경석입니다. 오늘은 바로 월드컵 특집으로 월드컵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우선 나오신 분들 소개 한 번씩 쭉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지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근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지용씨 오늘 처음 오셨는데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기자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한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일단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는 그 팸코라고 그 유명한 아유. 축구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 네, 막 글들을 많이 쓰셔서 네, 그것 제가- 때문에 네, 좀 유명해지셨다고. 네, 제가 군대에서 월드컵 칼럼을 썼는데 군대에서. 네, 군대에서요? 군대에서 썼던 와. 거예요. 군대에서 다 쓰고 이제 지금 수정을 거쳐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음.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또 연락을 주셔갖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일단 연락을 드렸고 일단은 미팅을 한 4번 정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지금 상태이고 일단은 저 이제 좀 알아보는 동안 이제 그런 일들은 제가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 그렇죠. 하는 동안 저의 지인의 지인이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남 아닌가? 항상. 남 아닌가? 남남인데. 지인의 지인? 그러니까 이제 친한 지인의 동기, 대학 동기 이래가지고 금방 연락을 취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연락을 먼저 하고 그 칼럼을 엔드부터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월드컵 시즌을 좀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지용이를 좀 데리고 와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연락을 드렸고 그때 일단 빠르게 조인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게 바로 월드컵 인물들에 관해서 쭉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3명 정도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용 씨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네. 이 컨텐츠 어떻게 준비하게 됐는지 좀 설명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월드컵은 이제 사실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배출되는 대회잖아요. 네,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펠레, 마라도나. 네. 그런 선수들도 있지만 네. 이들보다는 조금 덜 유명한, 조금은 덜 유명한 선수들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자 오늘 컨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일단 펠레 마라도나는 없다 오늘. 아, 네. 그렇죠. 아쉽네요. 너무 유명한 펠마가 선수이기 없네, 때문에. 펠마가. 근데 일단은 지용이가 뭐 월드컵 시리즈 준비를 계속 하긴 했지만 사실 이번에 지용이가 월드컵을 또 가요. 직접. 직접 직관을 가시는군요. 예, 직관을 가게 됐습니다. 야. 그래갖고 저희랑 같이 이제 또 일을 같이 하기로도 했고 또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지용이가 현장에 가가지고 저희한테 영상을 좀 제공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예, 제가 좋은 영상을 최대한 열심히 찍어봐서 월드컵 여러분께- 직캠. 그래도 나는 우리도 월드컵은 간다. 다른 의미로 숟가락은 얻는다. 숟가락 정도 얻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워. 혹시 한국 경기 보나요? 한 경기 생각이 다 봅니다. 야, 그러면은 바로 오. 이제 이기면은 바로 쇼츠 해가지고 바로 떡상 간다. 네. 바로 간다. 알고리즘 탑승 준비 완료. 일단은 한국 경기도 다 보고 더 다른 경기도 엄청 많이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다 공유는 하긴 했지만 한 8강 경기까지는 8강까지는 봅니다. 그래서 돈이 꽤 많이 깨졌대요. 그렇죠. 제가 한 3년 반을 갈아서 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군대에 이 정도 있던 돈은- 것까지 싹싹 모아서. 네, 군대 돈이랑 제가 알바도 와. 열심히 하고 네, 음. 장학금도 모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번 영상에서의 내용은 바로 월드컵에서 뛰었던 선수들에 관한 내용인데 첫 번째 준비된 선수가 바로 가린샤 선수입니다. 일단 가린샤 선수는 축구 팬들이 익히 알고 있기로는 이제 펠레와 함께 뛰면서 월드컵도 했고 그다음에 드리블을 굉장히 잘하고 뭐 득점왕도 한 적이 있다. 이 정도가 좀 알려져 있던 바인데 가린샤 좀 어떤 선수인가요? 일단 가린샤는 이제 치명적인 이제 단점이 하나 있던 선수입니다. 네. 어떤 건가요? 바로 이제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장애를? 네. 다리의 길이가 조금 달랐어요. 그 소아마비라는 장이어서 그렇죠. 한쪽 다리가 조금 긴 그런 형태로 이제 축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좀 당시에는 사실 소아마비가 좀 있죠. 그때는 좀 옛날에는 흔한 좀 흔한 질병이었죠. 질병이었어요. 저희는 다 백신을 맞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좀 그때는 이제 펠레 선수 이제 가린샤 선수가 있었을 때는 한 3, 40년대쯤이잖아요. 그렇죠. 출생이 출생이? 출생이 그때쯤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발병률이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이야 지금 이제 소아마비가 별로 걸리지 않는 질병이 됐지만
뭐 천연두도 퇴치가 됐잖아요. 네. 아, 그쵸. 원래 있었지만 뭐 그래서 사실 소아마비란 질병을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이렇게 좀 다리의 길이가 막 불균형해지거나 약간 이럴 정도로 좀 치명적인 질병이긴 합니다. 이 소아마비라는 질병이 예전에는 사실 임신을 했을 때 뭐 태아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게 사실 없고 그냥 임신이 되면 임신이 되나 보다. 나오면 애가 나오나 보다 하고 그냥 나오는 그런 형태를 가졌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태아 검사도 많이 하잖아요. 가서 맞죠. 그쵸. 초음파도 많이 하고 음.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 같은 것도 해서 이 아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태아의 관리가 좀 세심해지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는데 사실 옛날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질병이 그렇게 생겨버리는 그리고 외부에 뭐 안 좋은 것들도 되게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아마비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60년대만 해도 그 출생 신고 자체를 1년씩 늦게 해요. 네. 그 이유가 맞죠. 대부분 1년 안에 죽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서 아.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도 네, 많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영아 사망률이 좀 높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좀 관련이시 가린샤 역시 그런 소아마비 때문에 좀 다리가 불편했었다. 근데 다리가 불편하면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어떻게 드리블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됐을까요? 그게 오히려 이제 그 다리가 한쪽이 길었던 걸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아 거죠. 역을 아. 근데 역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밸런스가 이제 안 맞잖아요. 네,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그거로 이제 수비수들이 오히려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밸런스에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가린샤는 좀 밸런스가 특이하니까 네. 밸런스가 맞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른 쪽으로 나가는 거군요. 그리고 순간 스피드도 타고난 순간 스피드도 너무 어허. 좋아갖고 수비수 입장에서는 조금 막기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드리블로 되게 유명세를 떨친 선수였죠. 좀 변칙적인 선수였네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장애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걸 또 장점으로 네. 활용한 그런 선수인데 근데 이게 지금 가린샤 영상을 지금 저희가 그 게시판에 올려주신 그런 글들로 같이 공유해보고 있는데 드리블 영상을 보니까 진짜 약간 이 선수가 약간 장애가 있는 선수가라는 걸 약간 모를 정도로 네. 속도 자체는 확실히 맞아요. 월등했던 네.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가 싶을 정도로. 실제로 가린샤 선수가 그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상대하는 수비수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다는 얘기들이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뭐 발의 길이는 달랐을지 모르지만 다리의 길이는 좀 달랐을지 모르지만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상대방에게 되게 굉장히 뭐 치명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린샤 하면은 진짜 가장 유명한 게 월드컵에서의 또 활약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클럽에서는 브라질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 네. 월드컵도 우승을 2번이나 했고 득점왕도 한 번 했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가린샤의 가장 유명한 커리어일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펠레가 1958년 대회에서 혜성처럼 등장해서 네, 모든 17살에. 스포트라이트를 네. 사실 가져갔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가린샤도 되게 잘했었거든요. 네. 대회 뭐 베스트 11을 공식적으로 선정한 건 음. 아니지만 많은 언론들이 이제 가린샤를 우측 윙 자리에다가 뽑기도 아하. 했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월드컵 1962년 칠레 월드컵에서 이제 가린샤가 진짜 주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펠레가 이미 최고의 스타였던 펠레가 이제 조별리그를 치르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아하. 이제 완전 중심이 가린샤로 넘어가게 된 거죠. 대표팀 중심이. 그러면서 이제 약간 펠레에 의존하던 대표팀이 좀 가린샤에 의존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거네요. 예, 약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어. 근데 이제 펠레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가린샤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줘갖고 이제 팀이 이제 쭉쭉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조별리그 3차전 결승골, 토너먼트 8강, 4강 다 멀티골로 팀을 결승까지 이끌었고요. 아 축구 진짜 와. 먹같이 한다는 말이 나올. 공식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언론에서 집계한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대회를 한 대회를 치르면 드리블을 몇 개 정도 해야 평균 몇 개 정도 해야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경기당 한 4개 정도가 그러니까 그냥 리그 기록 보면 한 4개 정도 넘는 선수는 아 이거 좀 드리블 좀 많이 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긴 해요. 아, 소튼에 드리블을 치는 선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기준이 한없이 낮아진 것 같긴 한데 저는 한 3개 정도 아, 세 개? 생각하거든요. 아다마 한 7개 정도 하잖아요. 한 경기? 아다마 아다마 네. 막시맹 자 이런 한 7개 정도 하지 그런 않나? 친구들은 한 7개? 5개 넘게 하긴 어. 하죠. 5개 넘기는 게 많으니까. 가리샤는 이제 공식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회에서 성공한 게 62개입니다. 62개. 와. 근데 이제 대회 경기를 6경기 치렀으니까 한 경기가 10개씩. 네, 10.3개라고 하네요. 와. 경기당 10.3. 그건 거의 아다마 트라오레 넘는. 아니, 거의 아다마가 네. 2명이야. 몇 년 전에 아다마 트라오레 기록 봤는데 막 7점 몇 개가 그래서 와 네. 얘는 뭐 드리블 성공률, 패스 성공률보다 높네 이렇게 신기하게 봤던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높으면 네, 그것도 이제 리그에서 막 아, 상대하는 그렇죠. 게 아니라 이제 쟁쟁한 상대 국가대표팀 수비수들을 상대로 그런 드리블을 기록을 했으니
훨씬 더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여기에서 드리블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아다마나 뭐 그런 선수들이 골을 많이 넣지는 않았잖아요. 맞죠. 실제로. 근데 이 선수는 골도 많이 넣었으니까 8강, 4강 멀티골 대회 한 5골 넣었으니까. 진짜 축구 너무하게 한나에 진짜. 그래서 그렇게 드리블과 그리고 결정력까지 두루 갖춘 가린샤가 진짜 뭐 브라질을 62년에는 정말 캐리해서 우승까지 시켜준 그렇게 됐는데, 근데 또 가린샤가 이렇게 잘해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이제 가린샤 클럽이라는 걸로 되게 또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한국 한정입니다. 아 그런가요? 한국 한국 한정이에요. 한국한테만 쓰는 아, 또 용어예요. 하주석 선수 한국 때문에 안에서. 엄청 유명한데. 네. 그렇죠. 그게 어떤 언론인이 하석주 선수가 이제 월드컵에서 퇴장당하는 거 보고 네. 이거 가린샤도 그랬었는데 하고 이제 억지로 만든 거예요. 아, 가린샤 그래서 그거. 이제 좀 기록을 찾아가지고 만든 네, 거구나. 기록을 아. 직접 찾아서 만든 거예요. 하도 유명하길래 원래 있는 건 줄 알았네. 그러니까 약간 좀 널리 쓰이는 용어인 줄 음. 알았는데 또 이런 네. 유래가 있다는 게 재밌네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Do you know 가린샤 클럽? 하면 뭐? 뭔지 뭐? 모르겠어요. 뭐? 네,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가린샤 진짜 클럽 나오고 진짜 클럽. 진짜 클럽. 브라질 클럽 나오고. 가린샤가 또 방탕하기 때문에 네, 진짜 그런 클럽이 나올 수 네, 있죠. 그런 클럽이 나올 수 있죠. 반문화를 알고 싶으면. 아니 근데 이제 아닙니다. 이게 뭐 얘기 나왔지만 이거 말년에 이야기가 좀 그런 이야기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맞아요. 브라질 선수답게 네, 자기 관리에 있어서는 이 브라질리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호나우지뉴, 호나우두처럼 방탕한 사생을 즐겼던 원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원조 방탕러. 네. 왜냐면 이제 62년 월드컵 자기가 완전 캐리해서 우승하니까 이제 당연히 스타가 되잖아요. 네. 돈도 많이 벌고 이제 흥청망청 돈 쓰고 술 마시고 여자 아이고.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폼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음. 그러다가 이제 1966년 월드컵에 참가를 했는데 이때 이제 완전 몸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몸이 떨어진 상태여서 헝가리한테 브라질이 좀 충격패를 당하거든요. 그때 오. 이제 원흉으로 지목됩니다. 너 때문에 졌다. 가린샤 때문에 네, 졌다. 가린샤 때문에 졌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를 끝으로 한 경기도 월드컵에 출전을 못했고 그때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 탈락을 했고 브라질이. 아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국가대표 커리어가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약간 좀 브라질리언 축구 선수들의 몰락을 좀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떡상했다가 자기 관리에 실패해서 점점 무너져간 수많은 브라질리언들이 있는데, 마드리아르나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지만 사실 호나우두처럼 좀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네. 좀 떨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호나우두 진유도 말년은 네. 또 안 좋았고. 약간 그런 선수들의 원조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이제 1972년에 선수 생활을 좀 쓸쓸하게 마무리하고 결국 이제 음주운전도 막 하다가 장모님을 옆에 태웠던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헐. 그런 좀 아.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와이프 때렸다는 얘기도 막 돌고 아이고. 안 좋은 것도 다 했네. 네. 인간적으로 다 무너져 가네요. 네, 이런 막장 생활을 하다가 1983년에 알코올 중독으로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좀 일찍 그러면 좀 돌아가신 거. 네. 가린샤가 보니까 33년생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향년 51세? 뭐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51세? 네, 그럼 엄청 빨리 돌아가셨네. 빨리 돌아가셨네요. 왜냐면 뭐 아직까지도 30년대 분들이 아직도 펠레가 펠레 일단 살아있잖아요. 살아 어, 계잖아요 살아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조금 이른 나이에 뭐 어찌 보면 이른 나이에 조금 눈을 감게 된 거죠. 약간 좀 비운의 천재과라고 분류를 해도 그렇죠. 될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가린샤가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리오넬 메시 등장 전에 최고의 라이트 윙어. 뭐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 그동안 이제 경기장에서 그런 드리블 돌파를 보여주는 윙어가 네, 별로 없었던 방증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만큼 가린샤가 잘했다는 얘기기도 하니까 네. 와, 근데 메시는 이제 그런 평가 들을 그 정도면 얼마나 잘한 건지. 네, 역시 그거보다 더 위긴 하죠. 하긴. 그렇죠. 메시보다 못했죠,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헝가리한테 패배했던 경기 있잖아요. 네. 그 경기가 이제 가린샤 선수의 유일한 브라질 국가대표팀 패배라고 합니다. 와. 와. 월드컵에서요? 아니요, 그냥 브라질 국대 전체에서. 전체요? 전체에서 네, 한 몇 경기 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40 몇 경기 이렇게 뛰었는데 한 번도 안 졌다고 합니다. 그 오. 헝가리전 패배 전까지는. 와. 근데 진짜 그 경기에 져서 원흉으로 지목된 거 좀 가린샤 입장에서 좀 억울하기도 억울하죠. 했겠네요. 네. 진짜 나 때문에 질 거가? 이러고. 그러면 진짜 40몇 경기 동안 한 번도 안 질 정도로 어쨌든 대단함을 유지하는 선수였는데 아무래도 말년에는 그처럼 네. 자기 관리 때문에 그런 실패한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또 싶네요. 예. 네, 그러면 가린샤는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선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준비한 선수는 바로 흑표범
에우제비오입니다. 일단 에우제비오. 에우제비오 하면은 일단 포르투갈 호날두 전에 포르투갈의 가장 큰 축구 그렇죠. 스타 이렇게 유명한데 에우제비오 좀 어떤 선수인가요? 에우제비오는 100m를 11초에 주파하는 빠른 스피드. 와, 거의 육상 선수. 선수인데요. 네, 거의 와. 육상 선수 그 스피드랑 강력한 슈팅 파워랑 그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헤더가 되게 좋은 선수였어요. 오. 그래서 아, 약간 키가 안 크구나. 왜냐면 뭐 피파에서 보면 뭔가 좀 좋은 선수 같은데 키가 큰 선수는 아니었구나. 키가 175cm네요. 찾아보니까. 키가 좀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유연하다 보니까 운동신경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점프력도 좋아지면서 그것도 얘기하니까 정말 대단한 선수네요. 뭐 일단 에우제비오 같은 경우는 뭐 월드컵에서도 당연히 활약을 많이 해서 유명하지만 일단 클럽 팀으로 보자면은 벤피카에서의 활약이 제일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벤피카에서 뭐 두 번째 시즌에서 바로 유로피아컵 결승에서 푸스카스가 있거든. 네.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멀티골을 넣으면서 와. 자기의 이름을 딱 알렸고요. 이후에는 이제 12시즌 연속 20골을 넣을 정도로 뛰어났던 드정력 덕분에 그럼 일단 에우제비오는 아까 가린샤와는 다르게 일단 꾸준하다. 네, 이 선수 좀 꾸준했죠. 일단 꾸준도를 수상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벤피카의 왕 그리고 흑표범이라는 별명도 이때 얻었다 야. 하더라고요. 월드컵 참가하기 전인 65년에 발롱도르까지 석권을 하면서 이미 이제 유럽에서 최고의 선수로 발돋움했던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에우제비오가 가장 뛰어나게 활약을 했던 대회가 바로 66년 월드컵 딱 예. 그 발동도로 받은 딱 다음 해였는데 네. 이때는 잉글랜드 월드컵이어서 이제 잉글랜드가 우승을 하게 했지만 포르투갈도 되게 주목을 받던 대회였잖아요. 그렇죠. 포르투갈이 이때 사실 월드컵에 한 번도 참가한 적이 없던 네. 어떤 팀이었거든요. 오. 근데 이제 에우제비오가 이제 캐리를 해서 월드컵에 진출을 했던 거죠. 와, 근데 약간 그동안 포르투갈이 참가한 적이 없었다는 게 좀 지금으로서는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의외로 포르투갈이 월드컵에서 꾸준했던 팀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야 사실 포르투갈이 없으면 이상한데 진짜 그때 당시에는 네, 그때 그랬다. 당시엔 그랬다. 그랬다. 근데 심지어 여기서 조별리그에 포함됐던 팀이 브라질이었어요. 하필이면. 네. 그래서 브라질전에서 근데 펠레가 그 엄청 심한 부상을 당하거든요. 아이고. 그때 포르투갈이랑 경기에서. 근데 펠레가 지켜보는 앞에서 에우제비우가 이제 멀티골을 넣고 브라질을 떨어뜨리고 16강에 3전 전승을 올라가게 됩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완전히 옛날에 펠레랑 에우제비우랑 만난 적이 있었어요. 아. 그 유럽 챔피언스 그때 유로피언컵 위너랑 남미 챔스 우승팀이랑 이렇게 맞대결하는 경기였는데 약간 대륙 간 그게 이제 클럽 지금 클럽 월드컵의 그 전이죠. 전신이죠. 근데 그때는 이제 펠레가 완전히 벤피카 갖고 놀아갖고 이번에 이제 월드컵에서 만나서 에우제비가 약간 갚아줬다. 복수를 했다. 바로 앞에서. 그것도 좀 신기하네요. 지금 사실 클럽 월드컵 하면은 뭐 남미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랑 전력 차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 보통 다 지금은 그렇죠. 유럽 팀이 다 우승을 하곤 하죠. 클럽 월드컵에서. 근데 또 이 시대에는 남미 선수들이 많이 그렇게 유럽에 오던 때는 또 아니니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남미 올스타 대 유럽 올스타 이렇게 붙었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럼 남미 올스타가 또 이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갚아줬다는 게 조금 더 네. 뜻깊을 것 같아요. 에우제비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때 또 펠레가 그때 부상을 당했으니까 또 에우제비가 경기 끝나고는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거. 하긴 부상 당해 하고 그리고 이긴 거니까 또 진정한 또 승리라고 하기에는 네, 그렇죠. 좀 모자란 부분이 또 있긴 또 하네요. 그리고 이제 8강에서 만났던 팀이 북한이에요. 북한. 그래. 이거는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60 이탈리아를 떨어뜨리고 올라왔었죠. 네. 66년 북한이 그 이제 우리나라 축구 산업을 좀 발전시켰다라는 얘기도 가끔 하잖아요. 이게 뭐 이제 뭐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이 8강에 간 걸 보고 우리도 이러면 안 된다. 우리도 축구 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해갖고 뭐 축구 산업에 굉장히 좀 많은 돈을 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영향도 있을 만큼 이때는 북한은 진짜 아무도 몰랐던 팀인데 8강에 올라온 것 자체로 대단했는데 대단하죠. 네. 떨어뜨린 팀이 그리고 이탈리아니까 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02년 때 이제 이탈리아랑 월드컵을 했을 때 그때 카드 섹션으로 그렇죠. 어게인 1966 그래서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알게 돼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그게 북한이었다는 것도. 근데 그래서 이제 북한을 만났지만 안타깝게도 어쨌든 북한은 8강에서 딱 포르투갈이랑 만난 걸 끝으로 좀 탈락을 하게 되긴 했죠. 네. 근데 이게 좀 북한 입장에서 되게 아까웠어요. 왜냐면 그런가요? 북한이 전반전에 3골을 먼저 넣었거든요. 3대 0. 근데 어떻게 포르투갈이 이겼죠? 근데 이제 에우제비우가
네 골을 넣은 거죠. 보프렐의 명언처럼 이제 아니 북한 vs 에우제비온가요? 네, 완전히 혼자서 그냥 미쳤네. 와. 아무리 좀 전력 차가 있다 그래도 전반 3대 0이면 이거 끝났다. 네, 그런 하고 생각 할 할 만도 만한데. 한데 근데 에우제비우가 이제 3골 먹히고 정신을 차리고 계속 공격을 퍼부어서 동점 만들고 와. 그리고 이제 동점 만들고 2분 뒤에 이제 엄청난 드리블도 막 거의 하프라인부터 혼자 계속 몰고 와서 PK 만들고 그 PK를 이제 자기가 넣어서 역전을 이루는 완전 원맨쇼 경기의 정석이죠, 약간. 북한이라는 팀을 이제 혼자 부실 만큼 네. 대단한 스트라이커였다. 천재지변이야, 된 거야, 천재지변. 완전. 그래서 요즘은 뭐 아무리 메시라도 그렇게 월드컵에서 혼자 다 뚫고 넣기 쉽지 않거든요. 아, 진짜 쉽지 않죠. 전력차가 쉽지 않죠. 커도 그렇죠. 저 그런 걸 느낀 게 이제 2014년 이란이랑 할 때 아. 이란이 완전 잠궜는데 메시가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제 굉장히 힘들게 경기를 했을 그것도 거죠. 겨우 중거리 네. 슛으로 음. 결승골을 넣었었는데 네. 그런 경기에서 그러니까 먼저 골까지 먹힌 상황에서 그냥 드리블로만 했다는 거니까 물론 이제 좀 시대가 다릅니다만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움짤을 보고 있는데 진짜 밑에서부터 쫙 공 물고 와가지고 페널티킥까지 딱 얻어내는 게 진짜 근데 이 말도 안 되네. 킬포가 이 살인 태클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는. 맞아. 대놓고 발목으로 태클 보시면 와 진짜. 발목으로 딱 태클이. 공이 아니라 진짜 발목을 노리는 게 목적인 거. 막 이런 상황에서도 드리블을 꾸준히 계속 치면서 PK까지 만들어냈고 골까지 넣었다. 대단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8강 넘어서 4강까지 가면서 에우제비온 계속 골을 넣고 그래서 결국은 골든부츠까지 타게 됐죠. 네. 이 대회에서. 결국 개최국이 잉글랜드한테 패하면서 4강에서 탈락했지만 그래도 남은 4강전에서도 만회골을 넣었었고 그리고 3, 4위전에서도 PK골을 넣으면서 총 대 9골 와. 9골을 넣으면서 대득점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9골 넣어서 이거 최다골 같은데? 10골 넘는 경우가 있나요? 그게 58년에 G 퐁텐이라는 선수가 13골인가 아니, 이게 아직 아니 최다- 포트트릭을 했는데도 한대의 최다입니다. 포트트릭을 했는데도 13골은 너무하네. 그리고 어. 게르트 밀러가 1970년에 10골 넣은 게 이제 아마 두 번째 기록. 이게 아마 세 번째 기록. 게르트 밀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때 1966년 발롱도르 시상식 때 바비 찰튼이 탔거든요. 네. 왜냐면 아, 그때 우승 우승했으니까 우승. 잉글랜드 우승했으니까. 근데 이제 1포인트 차이로 와. 에우제비 너무 아깝죠 사실. 음. 1포인트 차이로 뺏겼으니까. 아 그때 만약 잉글랜드를 꺾고 올라갔으면은 에우제비오가 그렇죠. 무조건 당연히 이었네요. 무조건 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음. 이렇게 대단한 선수가 월드컵 트로피가 좀 아깝게 놓친 게 좀 아쉬워요. 근데 뭐 사실 이렇게만 따지면 좀 아까운 선수들이 엄청 많죠. 그쵸, 그건 많아요. 메시도 무관이야. 근데 이제 또 이 에우제비오가 월드컵 우승을 할 수 없었던 게 사실 뒷 이야기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포르투갈 팀이 그만큼 약했다는 게 66년 이후로 월드컵에서 에우제비오가 못 뛰었다고. 그게 이제 에우제비우만 못 뛴 게 아니라 포르투갈이 전체가 못 네. 뛴 거죠. 포르투갈이 아예 못 나갔군요. 네, 뭐 전력이 약하고 이제 이때 당시에는 대회가 16팀밖에 못 나가니까 유럽 예선 뚫기가 지금보다 훨씬 빡셌고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에우제비오가 잘해도 네. 포르투갈이 너무 약하니까 갈 네. 수가 없는. 포트트릭을 한 4번 정도 해줘. 그 정도 해줘. 맨날 컨디션이 가능한? 12시였어요. 네, 맨날 컨디션 그 피파 투의 컨디션 드링크라고. 옛날에 맞아. 어. 그거 먹으면 이제 무조건 먹으면 매우 뭐- 좀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거 아니고서는 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66년이 에우제비오의 처음이자 마지막 네, 처음이자 마지막 대회였습니다. 월드컵이 네, 그렇게 돼버렸는데 근데 어, 결국은 네. 이제 임팩트는 좀 대단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충분히 네, 임팩트는 임팩트는 대단했어요. 진짜 거의 단일대 최고 퍼포먼스니까. 그리고 아홉 득점왕 수상하기도 했고 그리고 9골에다가 포트트릭까지 넣었을 네, 정도면은 다 거의 월드컵에 오기도 힘든 팀을 결승 근처 4강까지 4강까지. 올렸으니까. 거의 뭐 한국은 물론 꾸준하게 출전했었지만 거의 한국이 4강 올라간 네, 그렇죠. 그렇죠. 한 이라고 선수의 쳐야 활약으로. 될까요? 한 선수의 활약으로. 네. 거의 이제 뭐 사람들이 피파에서 에우제비우 많이 쓰시잖아요. 아, 그렇죠. 왜 에우제비우가 피파에서 사귄지 음. 오늘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에우제비오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음 선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룰 선수는 바로 파울로 로시 선수입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선수라 네, 생각합니다. 저도 파울로 로시 이름은 들어봤는데 네. 이 선수가 정확히 뭐였지? 이탈리아 선수긴 한데 이 네. 정도까지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로시라는 얘기를 들을 때 좀 다른 로시를 전 생각을 했어요. 지세페 로시. 그죠? 데로시. 데로시, 지세페 로시. 약간 이런 로시를 생각할 때
이제 월드컵을 다루는 콘텐츠에서는 파울로 로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파울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이탈리아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네. 이탈리아가 34년, 38년 연속 우승하고 그리고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좀 맹위를 떨치고 있었는데 그때 비행기 참사 사건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게 이제 토리노 FC란 팀이 있었는데 맞아요. 옛날에 이 팀이 이제 유벤투스보다 토리노에서 훨씬 강했던 팀인데 이 팀이 어디 원정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가 아, 스페르가인가? 스페르가의 비극이다. 아, 네. 네. 스페르가의 비행기라고 대성당에서 그 박아갖고 전원 맞아요. 사망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토리노가 어떤 팀이었냐? 이탈리아 대표팀에 베스트 10을 뽑으면 그중 10명이 토리노 팀이었어요. 그럼 예를 들면 2010년대 유벤투스 같은 느낌이네요. 네, 어. 그렇죠. 세리에 5연패하고. 네, 심지어 그 이상이었던 거죠. 음. 그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이탈리아가 월드컵에서 힘을 좀 못 쓰다가 음. 70년에 준우승 한번 하고 그리고 78년에 3, 4등을 했거든요. 네. 3, 4위전에서 3등인가 4등인가 했는데 이때 이제 3, 4등 할 때 조금 활약했던 선수가 바로 파울로 로시였어요. 그래서 파울로 로시가 대회에서 3골 4도움. 그때 이제 파울로 로시 나이가 21살이었거든요. 오. 되게 어렸는데 3골 4도움 기록할 정도로 잘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완전 커리어가 완전히 좀 암흑기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1980년대쯤에 터졌던 토토넬이라는 사건인데 아, 약간 이 저희가 아는 느낌이- 그건가요? 어떤 네임처럼. 네임 그 토트네리처럼. 근데 토토가 한국에서만 쓰는 단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승부 조작 아, 스캔들이 있었어요. 맞네. 맞네. 설마 했는데 맞네. 승부 조작 스캔들이 있어갖고 여기에 파울로 씨가 연루가 돼갖고 징계를 3년인가 받았습니다. 출전 정지를 오, 3년이나 당했던 거예요? 3년. 근데 이제 이때 파울로 씨가 세리에 B 득점왕 차지하고 팀 습격시키고 세리에 A 득점왕 차지하면서 이렇게 되게 대단한 커리어를 보내고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3년 징계를 받아버리니까 사실 너무 크죠. 24살 선수한테 3년 징계는 거의 전성기를 날리는. 그렇죠. 와. 그리고 이때 그래서 유로 1980 대회에서 참가를 할 수가 없었고요. 아이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커리어가 위기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로시는 계속 억울하다 했어요. 자기는 이거랑 상관없다. 그렇다 했는데 해제가 안 되다가 이제 82년 월드컵을 앞두고 극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아, 그럼 약간 월드컵에 좀 나오라고 좀 네, 해주시켜준 약간- 느낌이 있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어쨌든 약간- 이탈리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니까 네. 좀 흥행을 위해서. 근데 이제 그의 로시의 월드컵 출전 여부가 큰 관심이었는데 파울 로시를 그 베아르초트 감독이래. 베아르초트 감독인데 그 감독이 그 82년 월드컵 앞두면 8.18이 있잖아요. 네. 그때 세리에 득점왕이었던 로베르토 프루초 선수를 제외하면서 로시를 선발합니다. 와. 근데 약간 도박이죠, 진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진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로시 맘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에바죠. 주민규? 약간 주민규? 저 약간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FM 이태리 이런 데 있으면 난리 나거든요. 네. FM 이태리 있으면은 막 감독 나가라 약간 이런 네. 식으로 난리 날 텐데. 실제로 아마 욕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뭐 주민규 선수는 뭐 올해 뭐 경기 수가 많아서 득점왕에서 물론 뭐 벗어나긴 했지만 뭐 그래도 우리가 뭐 가끔 얘기했잖아요. 주민규 선수가 왜 안 뽑히지? 뽑지? 뭐 이런 그쵸. 느낌이었나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컸던 게 세리에 A는 이제 거의 세계 최고 리그였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최고 리그였죠. 네. 그래서 이제 뽑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선수가 2년 이렇게 쉬면은 어떻게 됩니까? 몸 아이고. 상태가 정상일 리가 없죠. 정상일 리가 아니 없죠. 운동 2주 쉬어도 몸이 좀 그런데 2년, 2년? 이건 쉽지 2년 동안 않지. 뭐 훈련은 계속 했다고 해요. 네. 유벤투스로 팀 옮기면서 훈련은 꾸준히 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아르초트 감독이 전화 걸어갖고 야 너 내가 월드컵 때 뽑을 거니까 몸 계속 만들고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실전 감각이랑 좀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근데 이제 월드컵에서 아니다 다를까 완전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아이고. 무기력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경기에서 안 보이는 수준으로 그래서 별명이 목적 없이 떠도는 유령이라고 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최악의 약간 네. 네. 스타이커 입장에서는 이제 최악의 수식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탈리아 성적도 당연히 이제 스트라이커가 침묵하니까 좋지 못하고 이때 월드컵 방식이 2차 조별리가 있어갖고 어쨌든 네, 다음 리그 올라가서 있었는데 이때 이탈리아가 3무를 거둡니다. 와, 3무. 아. 3무로 이제 겨우 올라갔어요, 진짜. 약간 그 저희가 유로 때도 24팀이 나가잖아요. 아 근데 그거랑 다른 게 이제 12팀이
상위 두 팀 12팀이 네. 또 조별리그를 펼치거든요. 아이고야. 그다음에 그 조별리그에서 4개 조가 3팀이에요. 아 복잡하네요. 네, 조금 그래서 복잡한데. 1차 해가지고 2차 조별리그까지 맞춰야 이제 토너먼트로 네, 가는 그쵸. 아 조별리그 복잡한 두 번. 시스템이었다고 아, 해요. 조금 네. 복잡한 시스템이었는데 이때 처음에 3무 거두면서 겨우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만난 팀이 2차 조별리그에서 만난 팀이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아 그러면 거의 탈락이로 봐야 네. 돼. 근데 뭐 3무 거두고 올라갔으니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네. 조편성이긴 하네요. 근데 이때 브라질이 어떤 팀이냐면 그 좀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소크라테스, 네. 세레소 그리고 팔캉 그리고 활용종적으로 지쿠 와. 이게 황금의- 지쿠의 시대였군요. 네, 근데 황금의 황금 사종주라고 사종주 부르던 시대죠. 네, 네, 아시네요. 맞아요. 그 시대여갖고 이제 사실 언론들은 지금 브라질 대표팀이 1970년보다 더 강하다 내가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실제로 경기에서도 뭐 완전히 그냥 다 쳐부수고 그냥 3전 전승. 아르헨티나도 완전히 이기고 그때 아르헨티나가 마라도나 딱 데뷔했을 때. 와, 그 마라도나의 말이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어. 지쿠의 황금 브라질. 사종주까지. 네. 아. 그리고 이건 뭐 저도 욕을 안 먹어도 되는데요. 이거는 저도 명예로운 죽음인데. 78년에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사실 우승을 차지했어요. 네. 디페팅 네. 챔피언 자격이니까.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전에서 겨우 이깁니다. 이것도 이겨? 이것도 이겨요. 어떻게 이렇게 된 이기고. 게 또 이겼어요 결국. 근데 또 이겼는데도 또 로시는 아무 로시는- 활약이 없네. 네, 아르헨티나전에서도 이제 무득점을 하면서 비판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 정도면 요즘 같으면은 진짜 와 만약에 누가 어떤 A 선수가 나와서 뭐 한국이라도 아무리 그냥 3경기 나와서 무득점이어도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감독이 뚝 조금 뚝심이 심하네요. 진짜 좋게 말하면 네. 뚝심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죠. 고집이죠. 아집과 고집이죠. F의 고집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이거 이 정도 돼야지. 2년 이 정도는 해야. 2년 신선수 뽑아야지. 네. 고집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4강 티켓을 딱 이제 브라질이랑 최종전이었어요. 이긴 팀이 4강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로시가 헤트트릭으로 갑자기. 와, 이게 진짜 갑자기 터졌다. 네, 진짜 갑자기 헤트트릭을 기록하면서 3대2로 브라질을 꺾고 와. 4강에 진출합니다. 일시불이네 이거 한 진짜, 경기야. 이게 진짜 일시불이네. 이게 진짜 저도 사실 로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거 알아보니까 와 스토리가 너무 네. 너무 이렇게 좀 진하더라고요. 네, 극적이네요. 네, 진짜. 진짜 극적이고. 그동안 무득점이었던 내가 네. 일어나 보니 헤트트릭 스트라이커. 약간 그런. 네,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이제 4강에 올라가고 4강에는 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보니에게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아, 보니에게 이끄는 폴란드를 꺾고 폴란드. 또 2대0으로 꺾고 올라갑니다. 근데 또 이때 로시가 멀티골 4강에서 멀티골. 아, 갑자기 약간 폼이 갑자기 올라온 거죠. 진짜 수도꼭지 마냥. 네. 한 번 터지니까. 울막에 막은 네. 수도꼭지 마냥 퐁퐁퐁 쏟아 나오는 거. 아니 뭐 파워 프로그램 하면 우리 옛날에 뭐 2018년도에 뭐 신태용 감독이 파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우리가 독일전을 잘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파워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몸 상태가 이렇게 올라온대요. 위로. 그러니까 천천히 위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중요한 순간에. 근데 이제 뭐 로시도 어찌 보면 혼자서 파워 프로그램을 열심히 돌리다가 이제 중요한 순간에 2골씩을 이제 3골 2골을 넣어주고 이런 와. 식으로 뭐 어찌 보면 경기력을 되찾은 거죠 뭐.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2년 동안 경기를 쉬었다 보니까 경기력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회복하다가 이제 좀 4강까지 4강전 직전까지 가서야 이제 뭐 숨이 그때 트인 거죠. 터졌다. 숨이 예를 트이고. 들면 뭐 FM도 하다 보면은 좀 부상당해서 쉬면은 이게 막 경기력이 막 빨갛게 떨어지고. 되잖아. 맞아, 맞아. 10몇 프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경기를 좀 뛰어야 이게 회복이 되는 약간 그런 식이 아니었을까. 약간 그런 식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한 번 또 터지니까 또 본물 터지듯이 네. 이제 옛날의 로시로 약간 돌아간 느낌이네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때 이탈리아가 우승을 하지 않았어요? 네, 우승을 합니다. 와. 그리고 이제 결승전 때 만난 팀이 서독이었어, 서독. 서독. 그때 서독에서 포진하고 있던 선수가 루마니게. 루메니게. 루메니게. 그때 미스터 유럽이라고 불렀거든요. 80년, 81년 발롱도르 차지했었고. 근데 여기서 로시가 내가 너보다 잘해 하면서 선제골을 넣어버렸습니다. 와. 그 뒤로 기세 타서 3대0까지 리드를 벌리고 그리고 서독이 막판에 PK로 따라붙었지만 이제 결국 3대1로 파울로시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월드컵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와, 미쳤다 스토리. 그리고 이 로시가 그냥 거의 중요한 순간에만 골을 넣었는데 결국은 또 6골로 득점왕까지 했어요. 네, 득점왕까지 그러니까, 했어요. 네.
존 버는 성공한다. 이러면 이제 뚝심이죠. 이건 뚝심이지. 이러면 뚝심이지. 이런 명장이고 뚝심이지.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탈리아가 우승을 하면서 로시가 득점왕 그리고 MVP, 와. MVP까지 먹었어요. 음. 그때 골든볼이 최초로 제정된 대회였거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1대 골든볼 수상을 로시가 네. 했군요. 그리고 지금 월드컵까지 득점왕, MVP, 월드컵 우승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차지한 선수는 아직도 로시밖에 없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진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로시 선수가 이게 나중에 터지는 것처럼 나상호랑 권창훈 언젠가 벤투가 고집 언젠가 보여준다. 고집 부리면서 계속 쓰지만 언젠가 터질 수도 있다. 그렇네. 이런 희망을 또 한국이 8강 4강 가야 될 텐데. 그때 보여줍니다. 이걸 커버하기가 참 힘드네요. 그때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하다 보면은 진짜 뭐 여기서 못하는 선수도 저기 가면 또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국대용이 따로 있잖아요. 내용이 따로 있죠. 또 권창훈 선수 같은 경우는 마지막 평가전에서도 또 좋은 모습, 좀 딱 그 기점 패스. 네. 네. 한 번 딱 그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좀 기대를 못 봤던 그다음에 진짜 욕먹어가면서 뛰던 스트라이커였지만 갑자기 브라질전부터 날아오른 로시가 결국은 MVP가 또 이런 스토리가 또 있을까요? 진짜 네. 없죠. 그 발롱도르까지 네. 80년 발롱도르까지 차지했다. 최고의 해네. 출장 와. 정지를 당하는 출장 전지. 와, 아니 얼마나 잘했던 거예요. 그럼 그 전에까지는. 아예 전반기를 날렸는가 2년을 쉬었는데. 2년 쉬고 그다음에 월드컵 때에 나왔으면은 사실 1월부터 5월 달까지는 경기 못 했을 텐데 그렇죠. 거의 못 뛰었죠. 근데 이 발롱도르 차지한 거 보면 와, 저 음.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는 없다. 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 재능이 대단하다. 사실 근데 요즘 시대였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아, 그죠. 이때는 그냥 기자 안 만나고 귀 닫으면 끝인데 네. 요즘은 그냥 그 트위터 계정 같은 거 있으면 그걸로 욕 일단 DM 메이트를 소셜 미디어부터 폐쇄해야 돼. 그냥 그 실제로 그때 이탈리아 감독이 그 주장인 디노조프 선수 빼고 네. 아무도 언론이랑 접촉을 못하게 했다 하더라고요. 언론 약간 똑똑했네 어찌 보면. 네. 어. 어찌 보면은 대단했네요. 감독의 약간 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면은 그렇게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가 과연 이번 월드컵에서도 뭔가 있을지 출장 스토리가- 정지 당했던 선수 있나? 그 정도는 없는데 그 일단 정도 없죠. 근데 뭐 예를 들어 그런 선수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초반에 부진했다가 막판에 날아오르는 뭐 그런 선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네. 그런 것도 주목해 보면서 경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인물 탐구편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